자, 되시죠? 자, 여기 이중세무정입니다. 자, 164페이지. 잘 대비하셔야 돼요. 일단 이중세무정 8장부터 쭉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법 때문에 그래. 총액법. 우리 저번에 한번 총액법 했었죠.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비용 잡는 거. 그죠? 자, 어디 보시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여기. 자, 이번에 회사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 10원이 발생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회사가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원 올리고 그 주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란 수익 잡죠.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하고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세법은 분계 없다. 평가이익 잡지 마. 그렇죠? 우리가 평가이익 인정하는 거 외화 환산이익이나 아니면 우리가 법률에 따른 그 평가증.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닥쳐라. 해가지고 우리 세무정 이렇게 했었죠.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오류수정 분개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눈으로 해보면 일단 장부는 수익 10, 세법은 수익 0. 그래서 입금, 불산입.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장부는 자산 10 늘렸지만 세법은 자산을 늘리면 안 되니까 세법이 자산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실게요. 이렇게 오류 수정 분계를 끊었을 때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자, 그리고 주식 얘는 자산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전부 다 요런 애들이었을 거 다 손익계산서 한쪽은 손익계산서 한쪽은 재무상태표 요거였는데 이제 우리 시험에 매도 가능 증권도 세무종 진짜 많이 내요. 매도 가능 증권 요거야 보시면. 자, 이번에 회사가 평가한 게 뭐냐면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래요. 그래서 회사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원 올리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을 10 올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이든 평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오류 수정 분계를 끊어볼 건데 이게 처음 보실 거예요. 뭐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장부는 자산을 10 늘렸지만 세법은 자산이 0이니까 자산을 감소시키는 대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을 10 늘렸지만 세법은 자본을 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자본을 줄이는 차변. 되세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어떤 계정이에요?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입금, 산입, 송금, 불산 이런 거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일단은 우리 여태까지는 다 수익, 차감, 비용 비용 고려 이게 했었죠. 근데 요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는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4개 해드릴까요? 4개. 뭐냐면 2개는 야매. 야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설명. 그냥 어떻게든 이중 세무조정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 하는 거. 물론 마구잡이라고 했지만 요게 좀 괜찮아요. 시간 관계상. 시간을 절약하는 거에는. 그 다음에 뒤에 하는 2개는 정식으로 설명. 알죠? 근데 뒤에 있는 2개를 좀 많이 싫어하세요, 실제로. 좀 어렵거든요, 정식으로 설명드리려면. 자, 일단 야매 설명부터 갈게요, 야매 설명.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소득 처분하면 돼요?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 어떻게 소득 처분? 뭐죠?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래서 요거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죠, 세법상.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한쪽이 자본이면 뭐였어요? 오류 수정 분계 끊었을 때 한쪽이 자본이면. 한쪽 기타. 그죠?
정말 야매스럽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 중 이런 세무조정이 있어요? 소득처분만 앞에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이 없는 세무조정이 있어요? 다 있었죠, 여러분. 가산조정, 차감조정. 그럼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손익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손익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자, 그럼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가산조정부터요, 차감조정부터요? 그렇죠. 차감조정 붙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송금 산입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기타는 앞에 뭐가 와야 될까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말이 없어요. 손익계산서 계정이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손익의 차이가 없으니까 차감조정이 나오면 위에는 가산조정이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입금 산입이라고 해도 되고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많이 야매. 그렇죠? 정말 야매. 예. 이게 첫 번째 야매 설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매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류 수정 분계 있죠? 이 오류 수정 분계를 끊었을 때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에 가산 조정 와요, 차감 조정 와요? 그렇죠. 가산 조정 오고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이 차감 조정이었죠. 그죠? 그 야매 뭐냐면 여기.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왼쪽이니까 가산 조정. 그렇죠? 그래서 가산 조정,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지금 야매 설명.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이렇게 되시는 거야. 다 이게 정상. 그래서 기타 한쪽 자본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어디? 오른쪽이라고 하면 차감 조정. 그래서 여기 차감 조정,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 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죠. 자산의 감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하고 두 번째 설명은 많이 야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설명하고 네 번째 설명은 정식. 그죠? 여기서부터는 좀 머리 쓰셔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늘상 법인세 할 때는요, 대부분 두 번째 야매를 많이 하세요. 제가 해봤지만 정식 설명은 솔직히 필요 없더라고요. 그쪽을 선택 잘 안 하시더라고. 자, 뭐냐면은 우리가 총액법 때문에 그래요. 총액법은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이었죠. 그렇죠? 순액법은 순자산이 변화한 퉁친 걸 그냥 원샷으로 수익 비용 잡는 거였고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순자산이 몇 번 변했어요? 두 번 변했죠. 자본 변했고, 자본이 순자산이니까 얘는 얘 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산이 변했으니까 순자산, 자본도 변하잖아요. 그럼 얘는 순자산이 변화를 두 번 했으니까 각각 수익 비용 동반할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자본의 감소. 이렇게. 순자산 한 번 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다시 순자산 또 한 번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액법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세법은.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실게요, 여기. 그럼 여기 우리 대변에 올 수 있는 우리 이거 순자산이 변할 때마다 빵꾸 나는 곳에 수익 또는 비용 적었죠. 그러면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수익의 증가가 올 수도 있고 비용이 감소가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 저는 수익이라고 적을 건데 여기다 비용의 감소 적으셔도 뭐라고 안 해요?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변해주면 돼? 입금 산입 세법상 수익에 더해. 맞죠? 입금 산입이잖아요, 여러분들. 입금 산입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했었죠, 이거.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를 통해서 입금 산입 기타라는 소득 처분이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 순자산 감소했죠? 그럼 우리 자산은 미래의 비용의 증가 또는 수익이 감소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올 수 있는 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고 세법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했죠. 소득 측면에서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아다리 맞추기 위해서 수익의 감소를 적을게요. 비용의 증가라고 하셔도 문제 없어요. 어차피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수익 차변했으니까 세법상 수익에서 빼 입금 불산입. 그렇죠? 근데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입금
플ю스한입 마이너스 유보. 이게 정식 설명. 뭐냐면 총액법의 논리.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동반하니까 우리가 순자산이라는 게 자본이고 자본이라는 건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자산이 변해도 그렇고 순자산 변하고 부채가 변해도 순자산 변하고 자본이 직접 변해도 순자산 변하고 즉 BS 계정이 변화할 때마다 손익계산서 계정이 각각 오는 거예요. 그래서 BS가 2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2줄짜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어차피 둘 다 한쪽은 가산 조정이고 한쪽은 차감 조정이니까 어차피 단기에는 손익의 차이는 없는데요. 손익의 차이 없죠? 한쪽은 여기 가산 조정이고 여긴 차감 조정이니까 지금 당장은 손익의 차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요놈 식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요거. 제가 동그라미 친 마이너스 유보는 어떻게 돼? 나중에. 그죠? 그게 핵심이 나중에 주식을 팔면 추인되겠죠. 주식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미래에.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그러는 시점에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 주식 10 이렇게 추인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미래에는 손익의 차이가 발생해요. 맞죠?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나 플러스 유보가 뜨면은 미래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미래에 손익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지금 당장 나지 않지만. 되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식 설명이 뭐냐면은요. 두 번째 정식 설명은 뭐냐면 얘예요.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어려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사가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를 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2줄짜리 얘보다는 훨씬 쉬웠잖아요. 얘로 하는 게. 맞죠?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하냐면 회사가 자본의 증가로 처리했죠. 그렇죠? 얘를 위에 있는 수익의 증가로 처리한 것처럼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본이 증가한 걸 위에 있는 수익의 증가로 처리한 것처럼 돌리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본 10 증가시킨 걸 위에 있는 대변의 수익 10 증가한 것처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본을 쭉쭉쭉쭉 지우고 여기다 수익 10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거 연습장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건 연습장이다 이딴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회계 처리를 3번 만의 양식으로 표현하는 게 세무정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본을 수익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리려면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요. 대변 자 보실게요. 대변에 자본 10 늘렸죠. 얘를 차변에 자본을 10 가면 자본이 0 된 효과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자본 증가를 이 1번 분계를 하게 되면 이제 자본 10 잡은 걸 없애고 수익 증가시킨 건 돌리는 분계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분계고 우리 분계를 3번 만의 양식으로 표현한 게 세무정이죠. 그럼 이 세무정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산입. 맞죠?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입금 산입 기타. 이 세무 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자본 처리한 걸 위에 있는 수익으로 처리한 것 좀 돌려버린 거예요. 회계는 이 분계를 끊어서 얘처럼 돌리는 거지만 지금은 세무조정이니까 3번 만에 오류 수정 분계를 통해서 얘로 돌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얘로 갔으니까 위에 있는 놈이랑 여기 세법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비교하면 어떤 분계 나와요? 요 분계 나오죠, 요 분계. 맞죠? 너 수익 처리했지만 세법은 수익 아니다. 수익 감소 차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너 차변에 주식 10 자산 늘렸지만 세법은 자산 늘리면 안 된다. 자산 감소 요거. 알죠? 그래서 2번 세무조정은 얘예요. 얘로 만들었죠. 1번 세무조정을 통해서 얘로 만들었죠. 얘랑 이제 세법이랑 비교하는 거. 알죠? 몇 번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맡길 거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동그라미 1번 분계했다 이 뜻이 아니라 얘 1번을 통해서 얘로 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입금 불수한입 수익 차감이니까. 입금 불수한입 마이너스 유보. 자산 감소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금 불수한입 마이너스 유보. 요것도 정식. 뭐냐면 회사가 한쪽을 손익계산서처럼 처리한 것처럼 놀려놓는 세무조 한번 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 세법이랑. 이것도 연습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 건 기타 이중세무조예요. 기타 이중세무조. 알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이중세무조냐면 사회유출도 있어요. 시험에는 사회유출도 내요. 나중에 13장 기부금 가서 또는 12장 가서.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게 쉬워 보여요? 야매 정식. 누가 봐도 야매일걸요. 어차피 결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연히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강사니까 야매 설명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식 설명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시험 목적상으로 추천드리는 건 야매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빨리 이중세무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설명 추천드려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왼쪽 오른쪽 이용하는 거. 알죠? 그쪽. 자, 이제 사유출 해볼게요. 둘 다 잘 내요.